같은 점들의 자취. 자, 우리와 잠시 넘겨서 15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짝 뛰어넘어서 15페이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5페이지. 예. 자, 15페이지 볼게요. 자, 요 문제요. 필기 좀 아껴서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밑에 문제를 하나 더 적고 한 문제를 더 적어서 풀 거야. 그래서 여백을 좀 아끼셔야 돼요. 예, 절반 이하로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좌측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거 뭐야? 딱 봤더니 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 맞습니까? 그런데 요번에는 이 각의 이등분선 문제를 앞에서처럼 x, y 가정 후 점집거는 점집거로 푸는 게 아니라 요번에 뭐로 푼대요? 좌취 문제로 한번 풀어보자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좌취 문제 되게 어렵습니다. 꼭 1단계 아무리 쉬워도 생략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었죠?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1단계 들어갑니다. 내가 요 점의 좌취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이 점에 대해서 뭐 나와 있는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몰라. 이 점 뭔지 모르니까 뭐라고 가정하면 좋을까? B. 몇 콤마 몇? A, B로 가정하랬지. 아무 조건도 안 나와 있으면. 그러면서 앞에 오는 건 무조건 스몰 x로 뒤에 오는 건 무조건 스몰 y로 쓰랬으니까 매개 변수 a는 나중에 x로 대체할 거고 매개 변수 b는 나중에 y로 대체할 거야. 자, 1단계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자취문제 풀이법 2단계 들어가도록 하자. 매개 변수가 현재 몇 개가 보여? 1번을 보니까 2개. 매개 변수가 2개면 항상 매개 변수 사이의 관계식은 몇 개가 필요하다? 하나 적은 한 개가 필요하다. 그 한 개가 문제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봤더니 문제 속에 무슨 표현이 보여? 같은 이라는 말이 보여요. 같은 이라는 말은 뭔데? 등식을 의미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이 이 앞에 있는 직선으로부터 거리하고 요 점에 요 뒤에 있는 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같다라는 얘기구나. 그래. 매개변수 사이의 관계식 하나 나오겠네. 점집거는 점집거 나오겠네 라고 이렇게 식 세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식을 씁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우선 앞에 있는 녀석 가지고 점집거 만들면 뭐가 돼? 루트 몇 더하기면 4 더하기 1분의 절대값. x자리에는 a를 y자리에는 b를 대입하세요 라고 했죠. 자, 이제 뒤에 있는 직선으로 만들면 1 플러스 4분의 절대값 a 플러스 2b 마이너스 1이라는 매개변수 사이의 관계식 a랑 b라는 문자 사이에 관계식이 생겨버렸어요. 양변에 루트 5 곱하면 얘 어떻게 돼? 그냥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절대값 풀면 어떻게 됩니까? 2a-b-1은 그냥 a 플러스 2b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혹은 2a-b-1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식은 a-3b는 0 요런 식이 나오고 요 식은 3a 플러스 b는 2다라는 요런 식이 나오는데 내가 구하려는 좌측의 방정식의 결론은 xy 사이의 관계식이지. 그래서 우리는 1단계에서 a자리는 전부 x로 대체, b자리는 전부 y로 대체라는 게 있었으므로 x-3y는 0 3x 플러스 y는 2라고 두 개의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자취 문제로 접근하는 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이에요. 근데 어때? 그럼 똑같이? 그게 그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페이지 들어가 보도록 하자. 13페이지. 예.
세 점 ABC가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야,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모든 K값의 합을 구해봐 라는 문제가 나오면요, 우리는 이때 이런 개념을 써먹을 거예요. 보세요. 한 직선 위에 A, B, C가 있다라는 것은 요 점과 점을 이용해서 만든 기울기하고 요 점과 점을 이용해서 만든 기울기하고 어떠하다? 같다예요. 되겠습니까? 미지수가 K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식 몇 개 필요해? 하나만 필요하지. 그래서 오,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같구나 라고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봐야 되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얘 확정된 점이에요? 미확정된 점이에요? 미확정된 점. 얘 확정된 점이에요? 미확정된 점이에요? 미확정인 점. C는 확정입니까? 미확정입니까? 확정이지. 그러면 얘기해보자. 우리한테는요, 확정이 유리해요? 미확정이 유리해요? 확정이 유리해요. 그래서 어차피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와 같다.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겠지만 항상 확정이 최대한 많이 들어가게끔 배려해 주는 게 유리한 거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 C를 넣어야겠구나. 그래, 직선 AC의 기울기는 그 다음 뭐라고 쓸 거야? 뭐? 직선? 이번에 뭐라고 썼대? BC. C가 최대한 많이 들어가게끔. 되겠습니까? 항상 이렇게 확정된 녀석이 여기저기 최대한 많이 들어가게끔 식을 세워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확정된 점을 따져주셔야 됩니다. 그래, 요소 확정이 C니까 나는 얘는 AC의 기울기는 BC의 기울기와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 거야. 그러면 AC의 기울기 구해보도록 하자. 1-5분의 K-11. BC의 기울기 구해보도록 하자. K-5분의 7-11. 이렇게 식을 셀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녀석 이렇게 올라가면 K-11에다가 K-5를 곱한 거고, 자, 얘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4고 얘도 계산하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곱하면 16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K의 제곱 마이너스 16K, 자, 그리고 플러스 55에다가 16을 빼니까 39, 플러스 39는 0이야 라고 이렇게 식이 나오네요. 자, K에 관한 2차 방정식입니다. 2차 방정식의 해법 1, 인수분해.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뭐 곱하기 뭐? 13 곱하기 3. 마마 이렇게 붙이면 되겠네요. 자, 근데 그런 거 필요 없네? 이렇게 허망할 수가. 모든 실수 K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나왔어. 이때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개념은 뭐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자, K제곱의 계수가 1일 때만큼은 K값 두 근의 합자리에 뭐가 보입니까? 16이 보인다. 위치로 기억하는 것이 유가적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개념에 의해서 답은 16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페이지 들어가도록 하자. 자, 14페이지. 자,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다가 보면 이런 문제 나올 거예요. 야, 직선이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해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판단할까요? 좀 줄여놓고 얘기를 해볼까? 자, 우선 요 세 가지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이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라는 유형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삼각형이 주어지고, 야, 요점 A를 지나는 직선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해 라고 하면 이 직선은 무조건 여기가 A고 얘가 B고 얘가 C라고 했을 때 누구를 지나야만 한다? BC의 중점 되겠으니까 선분 BC의 중점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무조건 선분 BC의 중점을 지나야지만
요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할 수 있습니다. 자, 됐나요? 자, 이제 두 번째. 자, 직선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해 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하나의 직선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무조건 어떤 점을 지나야 될까? 두 대각선의 교점 지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두 대각선을 긋고요. 바로 이 교점을 어떻게 지나든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지나면 넓이가 반땡이 될 겁니다. 직선이 두 대각선의 교점 지남. 두 대각선의 교점 지남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두 대각선의 교점 지남. 자, 그리고 이제 문제가 좀 더 어려워지면 야, 직선이 두 직사각형의 넓이를 동시에 각각 2등분해 라고 나오면 우리는 여기서 똑같은 작업을 합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요. 무조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야 해요. 그럼 뭐 와, 점이 몇 개가 생겨? 2개가 생기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오직 몇 개밖에 없다? 1개밖에 없다 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을 모두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두 직사각형 그냥 이렇게 그리세요. 두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을 모두 지남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두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을 모두 지남. 되겠습니까? 예. 자, 요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어려움 없으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예. 그러면 지우고 이제 기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정형하던 문제가 아니라 예, 기타 2등분 문제도 많이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타 2등분 문제 어떻게 접근하느냐? 사실은요, 넓이와 관련된 문제는 모두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한번 보자. 자, 우리 이렇게 선생님이 삼각형 ABC가 있었거든? 그런데 선생님이 얘를 선 하나를 이렇게 반땡을 딱 해버렸는데 와, 놀랍게도 이 넓이하고 이 넓이하고 반땡 2등분 됐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판단해야 될 거, 이렇게 잘랐을 때 위에 있는 도형과 아래에 있는 도형을 보면서 내가 기존에 중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것은 위에 있는 도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에요? 아래에 있는 도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에요? 위에 있는 도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에요. 항상 우리는 넓이 구하는 문제를 풀 때 내가 기존에 이렇게 생긴 도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배운 적이 있나? 없나? 이게 근거가 돼서 선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정사각형,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우리 또 뭐 배웠어? 넓이 구하는 거. 또 넓이 구하는 공식 또 뭐 배웠어? 사다리꼴. 그죠? 예. 이런 건 우리가 넓이 구하는 공식을 다 배웠습니다. 삼각형, 정사각형,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사다리꼴 등. 자, 뒤에 쭉 요 밑으로도 쭉 내려 써야 합니다. 요 밑으로도 사다리꼴 등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넓이 구할 수 있다. 사다리꼴 등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넓이 구할 수 있다.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넓이 구할 수 있다. 그리고 뒤에 계속 연결했습니다.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이 X축 혹은 Y축에 평행한 힌트가 되는 좌표를 찾아라.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이 X축 혹은 Y축에 평행한 힌트가 되는 좌표를 찾아라.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이 X축 혹은 Y축에 평행한 힌트가 되는 좌표를 찾아라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힌트가 되는 좌표를 찾아라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이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 여기에서의 힌트는 누구냐면요. 얘가 되는 거야. 얘가 이렇게 평행하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수직일 거라는 거야. 이런 점의 좌표를 찾는 게 문제풀이의 가장 강력한 힌트입니다. 어쨌든 결론 내자면 2배의 삼각형 APQ의 넓이는 삼각형 ABC의 넓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다요. 자, 여기까지 필기 되셨죠? 자, 근데 개념만 보고선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 요 개념과 관련된 문제 하나 풀고 넘어갈 겁니다. 그 문제를 어디에 적을 거다? 15페이지 하단에 적을 겁니다. 그래서 15페이지에 여백을 남겨두랬죠. 자, 지금부터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3점. O는 0,0이에요. A는 1,1이에요. B는 9,1입니다. 자,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OAB의 넓이를 직선 x는 a가 2등분할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모든 교재에 다 실려있는 기본 유형이에요. 이런 패턴의 문제는 모든 교재에 다 실려 있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뭘 봐야 되냐면 x는 a를 허공 중에 그려보셔야 돼요. 자, x는 a 허공 중에 그리면 어떤 그림 나와?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잘린다는 건 나에겐 힌트가 되는 이런 점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y좌표가 같은 녀석.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y좌표가 같은 점 2개 보여 안 보여? 보이지? 누구랑 누구? A랑 B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신경 쓰면서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얘가 바로 힌트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래, 여기 O는 0,0이고 이렇게 슉 가서 여기에 1,1이 있고 9,1은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여기에 9,1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림은 이런 그림이 나오겠구나. 그런데 x는 a가 2등분 안 됐으니까 왠지 2등분 느낌이 들게끔 이렇게 x는 a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판단하랬지. 자, 1번 도형과 2번 도형 중에서 내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도형은 누구다? 2번이다. 나는 지금부터 2번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풀 거다요. 되겠습니까? 자, 근데 2번 도형을요, 선생님이 구하려면은 요 점의 좌표를 알아야지만 넓이를 구할 수 있지. 점의 좌표 구해볼 겁니다. 자, 우선 요 점의 x좌표 몇 나옵니까? x는 a니까 a 이렇게 나올 거. 그리고 이렇게 평평하잖아. y좌표 무조건 뭐가 될 거다? 1이 될 거다. 얘는 되게 손쉽게 나왔어요. 자, 요 점의 좌표 구합니다. 요 점의 좌표는 x좌표는 a지. 근데 y좌표 내가 지금 알아 몰라? 몰라요. 그래서 요 점은 안타깝지만 y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만 하는 상황이야. 맞나요? 자, 요 직선의 방정식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직선의 방정식은요. 이렇게 가는 요 직선의 방정식은요. 우선 0,0을 지나지. 기울기 구해볼 겁니다. 기울기는 9-0분의 1-0 해서 9분의 1 나오네요. 결국 y는 뭐가 되겠다? 9분의 1 x 이와 같은 직선이에요. 그럼 y좌표 구하는 거 껌이네. x좌표가 a일 때 y좌표 몇 되겠습니까? 9분의 1 a. 얘는 9분의 1 a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게임은 끝났어요. 식 세우기 할 겁니다. 선생님은 요 넓이의 2배는 전체 삼각형 넓이와 같다라고 놓을 거예요. 자, 요 녀석의 넓이 구하도록 할게요. 2배는 2분의 1 곱하기, 자, 이만큼 가로라고 할게. 밑변이라고 할게. 밑변 어떻게 구하면 돼? 9 마이너스 a.
그죠? 그리고 요만큼을 높이라고 할게. 높이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1 마이너스 9분의 1 a.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요 넓이는 전체 삼각형 넓이와 같다죠. 와우, 세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신발끈 공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신발끈 공식 써봅니다. 2분의 1의 절대값 누구부터 시작할래? 네? 안 해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써먹는 거예요. 예, 배운 거 써먹어야지. 누구부터 넣을래? 세 점 중에 0,0부터 넣는 게 유리하겠죠? 0,0, 9,1, 1,1, 0,0 이렇게 넣고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워버리게 되면 네, 이 녀석 정리합니다. 9-a-a 이렇게 해주면 더하기 9분의 1 a의 제곱은 2분의 1에 요렇게 했더니 9만 살아났네요. 마이너스 0, 1, 0이니까 1 요렇게 나오네요. 결국 예, 한 번은 정리하고 가자. 9분의 1 a의 제곱 마이너스 2a. 자, 요 녀석 계산하면 몇 나옵니까? 2분의 1 곱하기 8이니까 4 나오죠? 4 넘어가게 되면 9 빼기 4 해서 플러스 5는 0이야 라고 나오네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분수 실어서 양변에 9를 곱하겠습니다. a의 제곱 마이너스 18a 플러스 45는 0이다 라는 이런 식이 나왔어요. 자, 이 녀석이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뭘로 됩니까? 15와 3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A는 15 혹은 A는 3이 나왔는데요. 자, 이제 한번 그림을 보고 얘기해보자. A가 15가 되면 9보다 커서 이쪽에 가 있는 거지. 2등분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므로 답은 누가 되겠다? 3만이 답이 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16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시간 되게 아깝다. 조금만 더 하면 직선의 방정식 끝나는데 이게 안 되겠네. 위에 있는 한 문제 풀고 나머지 직선의 방정식 한 문제는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6페이지 보도록 하자. 두 정점 AB와 원과 동점 P가 이 원위를 움직일 때 삼각형 ABP의 무게중심의 좌추의 방정식을 문제 안 달아놨네. 구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선생님이 그랬죠. 우리가 앞에서 평면 좌표를 배울 때 배웠던 자치는 전부 쉬운 자치였어요. 이제 난이도 있는 자치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단계가 엄청나게 중요해지는 자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무게중심의 좌추의 방정식이에요. 우리 무게중심 보통 뭐라고 씁니까? G라고 쓰지. 그리고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몇 분의?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이게 필요해. 그래서 봤더니 A, B, P야. A는 있어, B는 있어. 근데 P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이 P를 가정해야 돼요. P는 뭐라고 놓을 거다? A, B라고 놓을 거예요. 그러므로 3분의 3 더하기 6 더하기 A, 3분의 6 더하기 0 더하기 B. 이 녀석의 좌측 방정식을 구할 건데 출발하는 문자는 항상 스몰 x로, 도착되는 문자는 항상 스몰 y로 적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장례식, 매개변수 사이에 장례식을 만들어 줄 거예요. A는 뭐가 되겠습니까? 3x-9라는 식이 나올 테고 B는요 3y-6이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식을 봤더니 매개변수 몇 개가 보여? 문제 속에 2개. A하고 B 2개가 보이죠? 매개변수가 2개면 매개변수 사이에 관계식은 몇 개 필요하다? 1개 필요하다. 하나 적죠? 그런데 AB만의 관계식 만들어야 돼. 어디 있지? 라고 봤더니 뭐래? P가 요 원 위에 있대.
그 얘기는 A라는 문자를 여기에 대입하고 B라는 문자를 여기에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즉 매개 변수 A, B 사이의 관계식이요.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 식을 아는 X, Y 사이의 관계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A라는 문자 자리에 대신 뭘 집어넣겠다? 3x-9를 집어넣겠다. 그리고 B라는 자리에는 3y-6을 집어넣겠다요. 자, 정리할게요. 여기에서 공통인수 몇을 뽑아낼 수 있어? 3. 3의 제곱, 9의 x-3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역시 3 뽑아내서 제곱하면 9의 y-2의 제곱은 9. 결국 양변을 9로 나누면 이와 같은 답이 나오겠네요. 네, 오늘 수업 9 죄송해요. 1이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내일은요 원의 방정식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